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난이도가 정말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악재가 시간차를 두고 반영이 되거나 호재가 악재로 둔갑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간밤에 CPI 발표가 있었고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연준의 공격적인 행보에도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는 속에서 증시가 반등을 했는데요. 이 반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과연 이 반등도 잠깐의 랠리라도 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오늘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드디어 좀 반등하면서 좀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는데 변동성은 또 컸거든요. 그렇죠. 이슈들 짚어주세요. 네, CPI가 예상치보다 상이하게 발표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모두 급반등을 했습니다. 다우가 2.8%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2.2% 상승, S&P 500이 2.6% 상승했습니다. 빅테크 종목들 중에서는 애플하고 MS가 3%대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대 상승했고, 반도체 장비 업체인 램 리서치가 5.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웍스 솔루션, 역시 반도체 기업인데 5.5% 상승했고요. 은행 업종도 괜찮은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JP모건 체이스가 5.5% 상승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6.1%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업체인 바이오제진 6.4% 상승, 백신 업체인 노바백스가 5.1% 상승했고요. 전기차 충전 관련 업체인 블링크 차징이 6% 상승. 그다음에 루미나 테크놀로지라고 라이더 관련 자율주행 관련 업체인데 5.3% 상승했고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7.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5.2% 상승했는데요. 지금 11월 4일 다음 달에 저가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월 6.99달러에. 지금 그러면서 지금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지금 광고 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 상승세는 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델타항공이 4% 상승했는데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컨센서스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은 여행 수요 회복을 반영하면서 가이던스는 상향 조정하면서 강세를 나타냈고요. 지금 실적은 1.51달러 EPS 기준으로 얘기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1.53달러였습니다. 소폭 못 미쳤고요. 하지만 가이던스는 지금 1달러에서 1.25달러를 EPS 기준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시장 가이던스 예상치가 기존에 이제 79센트였기 때문에 가이던스에 좋게 평가를 받으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9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년 대비 8.2% 상승했고 근원 CPI는 전년 대비 6.6% 상승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는 8.1%였고요. 근원 CPI 같은 경우는 6.5%였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 전월 대비 0.4% 상승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0.3% 상승이었고요. 근원 CPI가 전월 대비 0.6% 상승했는데 시장 예상치로는 0.4%였기 때문에 소폭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지금 휘발유 가격은 전월보다 약 5% 가까이 하락을 했지만은 주거비 상승이 결국에 하락폭을 상쇄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결국에는 지금 주거비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6.6% 정도 상승했고 전월 대비로도 0.7% 상승해서 계속적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식료품 가격도 11%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8천 건으로 집계됐고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예상치는 22만 5천 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IMF 총재는 충분히 금리 인상 안 하면은 더 큰 피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플레 잡을 정도로 충분히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금리가 지금보다 더 높고 길게 유지가 되면서 성장에 더 큰 피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스 증권에서는 기준금리 전망치를 CPI 발표 후 상향 조정했는데요. 내년 초에 5%대 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5에서 5.25%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2월 달에 50bp 인상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12월 달에 75bp 할 것이고 내년 2월에 25bp 할 것으로 봤지만은 내년 2월에도 50bp 할 것으로 봤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을 또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한 점이 증시의 변동성이었던 것 같은데 네. 거의 뭐 2%, 3% 빠지던 나스닥이 2% 상승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이렇게 좀 변동성이 컸던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쁜 뉴스가 이제 나왔는데 네. 시장이 어느 정도 제가 그냥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장중 조정으로 잘하면 네. 8.5% CPI가 8.5% 넘지 않으면은 네, 큰 폭의 맞습니다. 쇼크가 나오지 않으면 장중 조정으로 그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그냥 나온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결국엔 과매도된 상태였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쇼커버링 상당 부분 좀 가세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단 그리고 다음 달 11월 1일, 2일 날 FOMC 전까지는 네. 이제는 더 이상 뭐 어떤 나쁜 뉴스나 좋은 뉴스 뭐 특별히 이제 실적 말고는 나올 게 없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뉴스, 이벤트의 부재 뭐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쇼커버링 그다음에 공매도 해놨던 측이 이번 기회에 청산을 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등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십니다. 뭐 CPI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간밤에 0.1%포인트 정도씩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게 나온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좀 심각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뭐 지금 뭐 예상치 소폭 상회했는데 네. 뭐 계속 안 잡히고 있는 거죠. 결국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한간에서는 지금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11월 CPI나 그때는 뭐 10월이나 뭐 그때는 CPI가 헤드라인 CPI가 9%를 넘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 뭐 금리 인상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뭐 빨리 잡힌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좀 없네요. 일단 뭐 말씀 주신 대로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지 일단 반등을 했는데, 그러면 일단은 CPI 이렇게 좀 높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좀 반영이 된 건가요, 시장에 많이? 일단은 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있고, 쇼커버링하고 과매도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는데, 뭐 며칠 동안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직까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일단 이제 그러면 연준의 행보가 CPI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좀 궁금한데, 바클레이즈 측에서 이제 의견을 보면은 자이언트 스텝을 뭐 밟을 가능성이 지금 오르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 11월에는 100%예요. 99%. 거의 확정적인가요? 네. 12월에도 뭐 제가 패드워치를 체크는 못했지만은 더 올라갔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 바클레이스 측에서는 뭐 12월에도 결국엔 75bp 자이언트 스텝 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뭐 그거는 패드워치는 뭐 그날 제가 뭐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11월까지는 큰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지금 자이언트 스텝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괜찮은 거죠? 네, 그거는 이제 뭐 거의 뭐 100%죠. 그건. 네, 이렇게 11월에는 75bp 자이언트 스텝이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IMF 총재도 뭐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연준이 앞으로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지수에 다 반영이 된 건가요? 어느 정도에? 지금은 일단은 11월 75bp는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 네. 만약에 12월에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좀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클레이스 증권 측에서도 전부 다 한 총 50bp를 좀 높여 잡았기 때문에 그거는 시장에 조금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아래로의 오늘 저점은 당분간은 조금 유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반등이 어느 정도의 랠리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며칠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한 다음 주 정도? 네. 그냥 그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단기적으로 좀 오르는 구간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고용지표도 발표가 됐는데 약간 오르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뭐 계속 낮은 수준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고용시장에 변화가 없나요? 그렇죠. 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치는 22만 5천 건이었는데 실제 이제 발표된 건 22만 8천 건 아니었습니까? 네. 지금 3천 건 정도가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아직 그러니까 해고가 네. 뭐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아직 22만 5천 건이나 8천 건이나 아직까지도 뭐 여전히 견조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고용시장의 지표들은 사실 큰 변화가 있는 그런 지표는 아니었습니다. 개별적인 종목으로 봤을 때는 넷플릭스 말씀을 주셨는데 뭐 주가가 최근에 조금씩 오르고는 있거든요. 뭐 이 정도로 쭉 가나요? 어떻게 보세요, 넷플릭스? 일단은 광고를 볼 수 있는 요금제를 저가 요금제를 출시를 했어요. 기존에 네. 이제 우리가 넷플릭스 보면은 광고 없이 다 진행이 네,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뭐 1시간 보면은 뭐 한 4, 5분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걸 봐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나오니까 뭐 건너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뭐 그런데 이게 이제 넷플릭스가 실적이 계속적으로 안 좋고 악화되다 보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했는데 오히려 이제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앞으로 실적도 더 좋아질 것이고 뭐 지금 괜찮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주가는 뭐 당분간 좀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괜찮게 보고 있어요. 뭐 일단 뭐 이런 뉴스를 네. 그렇다고 본다면 넷플릭스는 최저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6달러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좀 220달러대로 지금 올라와 있지만은 네. 조금 이제 뭐 실적은 괜찮아지면 주가 좀 더 상승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가 요금제를 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실적을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인지는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 종목 가운데 델타항공도 4% 정도 올랐는데 어떤 포인트 좋게 본 건가요? 일단 컨센서스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죠. EPS가 1.51달러로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로는 1.53달러였어요. 소폭 못 미쳤지만 역시 주식은 앞으로 좀 미래가 중요한 거니까 네, 그쵸.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어요. 시장 예상치는 79센트였는데 전망치를 1달러에서 1.25달러로 높여 잡았는데 높여 잡은 거는 여행 수요 회복을 반영해서 높여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가 상승했습니다. 이게 그 국내에서도 이제 여행 수요가 일본도 무비자 관광이 가능해졌으니까 좀 더 올라올 것 같은데 항공주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 항공주랑 좀 틀리죠. 우리나라 항공주는 지금 강달러 때문에 결국에는 외화부채, 외화자산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 은행 외화부채 때문에 항공주 힘든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저는 달러가 좀 약세로 돌아서야지 항공주가 좀 기지개를 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본은 여행 수요가 늘 수는 있어요. 엔화도 같이 낮아졌기 때문에 네네. 우리나라보다 더 큰 폭으로 통화가 그쵸, 절하됐기 네. 때문에 그런데 달러를 환전해서 하는 국가들은 아무래도 여행 수요 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1,500원 근처에 다가가고 1,400원 지금 이상에서 그 환율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뭐 굳이 일본만 따지면은 뭐 실적을 더 좋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전체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강달러도 바라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항공주랑 틀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어제 옵션 만기일 일단 변동성이 약간은 하락 쪽으로 나왔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제가 어제 이제 여기서도 말씀드렸고 동시효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뭐 저도 뭐 그거는 이제 루머를 들었는데 네. 동시효과에서 뭐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나오면서 코스피 한 마이너스 종가 그러니까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 대비 10포인트가 밀렸어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뭐 그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상승을 반영해서 정강 후약 장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제 외국인들은 주식 뭐 한 2,000억 가까이 뭐 샀지만은 그건 밑에서 이제 뭐 받쳐 넣어서 체결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고 어제 뭐 선물에서는 16,000계약 이상이 맞아요. 실질적으로 네. 매도가 나왔는데 매수한 것도 어느 정도 다 청산을 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미국 증시 급반등 나왔지만 이게 바닥은 아닌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결국엔 쇼커버링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국내 증시도 조금 어느 정도는 또 전저점 테스트를 한번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 국내 시장도 약간 단기적으로 반짝 상승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정강 후약되면은 다음 주 뭐 주 초반 정도에는 어느 정도 계속 눈치 보기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주 초반에 전저점 테스트는 한번 또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 증시 오늘 만약에 강하게 상승하지 못하고 또 주춤하거나 아니면은 달러 강세가 계속적으로 뭐 어제도 이제 달러는 또 올랐는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달러 약세가 전환이 되지 않으면은 국내 증시는 크게 이제 매크로적으로 변한 게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뭐 오르거나 할 때 여전히 보수적으로 계속 현금 만들고 이런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이 좀 많이 떨어져서 아무래도 밸류 매력이 부각되는 그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어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행해야지요. 이익 실현과 함께 뭐 어느 정도 사고 싶은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으면은 뭐 저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은 주가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은 개연성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매수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자마자 올릴 것이라는 환상은 좀 버려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오늘도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어요. 네, CPI는 일단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지만 뉴욕 증시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약간의 좀 상승이 있더라도 잠깐의 반등 속에서 종목별로 집중하는 시간들이 상당히 좀 필요하겠습니다. 전략 잘 짜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